네, 이번에는 과학자가 꾸민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작성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그 꿈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으며 과학자라는 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등교 수업 기간 동안 모든 모둠 활동의 자리에서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수정하고 모둠원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방식의 설명서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실험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창조적, 자기주도적 실험을 매우 좋아하며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에서의 공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과학자라는 직업의 분야를 책, 인터넷 등으로 과학자들의 정리, 정액, 법칙 등을 조사하고 지식을 폭 넓게 가지고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문학에 매우 관심이 있어 일주일에 적게도 2~3번은 옥상으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별 또는 달을 보며 관측하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만들기, 구상하기, 설계하기 같은 실용적인 메이킹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렌지 까기가 매우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과일즙이 끈끈하게 손에 달라붙어 공기를 이용한 껍질 탈피 기계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껍질 탈피 기계만 구상하고 설계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 구상한 껍질 탈피 기계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공기가 희박하게 반구 모양의 캡을 씌운 뒤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단점들 중 과일의 크기 조절 문제나 압력의 세기 조절 문제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문제점을 고안할 방법을 찾기도 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설계 디자인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여 설계 전용 노트가 있고 매일 그 노트에 쓸 아이디어들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어느 것에 흥미를 느끼면 몰입성, 집중력, 관찰력 등이 매우 좋아져 잠자리에 들기도 꺼려하며 그 일에만 거의 온종일 매달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학 공부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교과서, 문제집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각을 이용한 외곽의 공식을 스스로 증명해 내기도 하고 4학년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다리꼴 등 다른 도형에 응용을 하여 대각 사다리꼴의 밑변의 제곱 플러스 밑변과 평행한 변의 제곱은 옆에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는 공식을 배우기 전에 미리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유아기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본 것들의 자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들을 매우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 미술관을 특히 즐겼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예술가는 화가이며 한편으로는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가 매우 좋아하며 제 롤모델인 훌륭한 예술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그 그림의 신체와 자연의 비와 조화를 담아 그리거나 일종의 과학 스케치를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여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제가 원하던 꿈이며 바람이어서 제 롤모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인터넷에서 제가 관심 있는 여러 예술가와 과학자에 대해 조사하고 파헤쳐보는 작업을 좋아하여 취미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먼저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뭐냐면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예,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껍질 탈피 기계,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죠. 굉장히 신선한 소재와 구체적인 사례로 글을 쓴 것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었죠.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1번과 3번 항목은 수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1번에서는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과학자라는 꿈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이 드러나야겠죠. 모둠활동, 영재교육원 등 다양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문제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 다빈치의 어떤 구체적인 명언이라든지 구체적인 작품이라든지
자신에게 통찰력을 주었던 어떤 요소들을 부각시켜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 전반에 반복되는 띄어쓰기 오류 같은 것들은, 또 맞춤법 오류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네, 잘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본인이 직접 만들고 설계했던 실용적인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죠. 오렌지를 까는 것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서 시작해서 이 껍질 탈피 기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압력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가 정말 과학의 소질이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1번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요. 보시면 유치원 생활, 또는 학교 생활, 또는 모둠 활동,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의 활동, 또 집에서 만원경으로 별과 달을 관측하는 활동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3번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뻔한 내용들이죠. 훌륭한 예술가고, 그림 그리기 또는 과학 스케치, 과학에 기여했다, 내가 원하는 꿈이었다, 롤모델이다, 이런 뻔한 내용들이 전부였고요. 뒤에서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나 자신에게 통찰력을 제시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화 시켜서 작성하시면 더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한번 첨삭 예시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문장이죠. 요즘은 천문학에 매우 관심이 있어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옥상으로 올라가 만원경으로 별 또는 달을 보며 관측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정도로 쓰지 마시고 구체화 시켜봤습니다. 천문학자가 꿈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써봤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입니다. 특히 저는 매주 옥상에 올라가 달을 관찰합니다. 어른들이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듯 저는 그렇게 달에 대해 검색하고 알아갑니다. 저는 이제 달의 성분, 크기, 중량 등 모든 정보들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되어 또 다른 달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미지의 별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그 기쁨은 새로운 친구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네, 이 두 줄로 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와 구체적인 장면으로 더 구체화시킨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